안녕하십니까. 성장 로드맵, 저는 사회를 맡은 박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자,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네. 참으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네. 틀림없는 건 100년 뒤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억울하죠? 언젠간 다 사라지는데.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사실 거대한 비극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호 씨랑 이렇게 친하지만 네. 우린 반드시 소멸돼요. 그렇죠. 사실은 엄청난 비극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을 소모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감정을 계속 쌓을 필요가 없어요. 감정 노름에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유한한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유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건 프롬의 한 얘기인데, 소유한다는 거는요, 소유한다라는 것은 네. 이렇게 보세요. 큰 웅덩이에 사람이 빠진 형태예요. 네. 그리고 그 웅덩이 안에다가 오만 것들을, 큰 웅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네. 오만 좋은 거 다 갖다 놓은, 뭐 명품 시계, 명품 옷, 명품 빌딩, 뭐 오만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예요? 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웅덩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너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겠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지칭하냐면, 나는 골프를 칠 수 있어, 나는 이 블랙카드로 어떤 것이든지 다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소유는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인간의 존재 양식에는 소유라는 것은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왜 행복과는 거리가 뭐냐면, 네. 소유는 지켜야 할 것이에요. 자, 누군가가 그 웅덩이에다가 불을 확 지펴버렸어요. 그럼 그 웅덩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다 타버려요. 타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 경계해야 돼요. 네. 누가 내 웅덩이에다가 불구덩이를 던질까 안 던질까 경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엄청 피곤해요.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지키는 삶이죠. 지키는 삶이 자신의 삶일까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은 보여주는 삶이에요. 네. 이것은 잘 사는 것과는 상관은 없어요. 소유라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가? 자, 이제부터 그 사람이 그 부의 웅덩이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자, 이 사람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야생을 만나게 되죠. 두려울 거예요. 네. 낯선 사람도 만날 것이고 낯선 자연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획득하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유로울 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안에 있을 때, 자, 웅덩이 안에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여행을 떠나도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빌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불법 주차를 했나? 뭔가 잘못됐나? 여행지에서 행복할까요? 계속 신경 쓰이죠. 계속 신경 쓰여요. 소유라는 것은 지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죽다가 아들과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키는 삶은 괴로운 삶. 그렇지만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웅덩이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오는데, 자유는 드디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직면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두려워했던 것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했던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다시 정의합니다. 네. 잘 산다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험하고 테스트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 존재의 삶이에요. 그럼 우선 내가 지금 소유 때문에 혹은 지켜야 될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소유의 삶은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곧 썩어버리는 것, 권태로움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존재하는 삶, 진짜 잘 사는 삶은 일단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왜? 낯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니까. 네. 근데 우리의 DNA 속에는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존재, 잘 산다라는 것은 바로 야생과 부딪힐 때 가장 빛나게 돼요. 그 야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야생이란 메모들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예요. 야생이란. 우리 시대의 야생이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무일푼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성취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또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42.195를 뛰어볼 수 있는 쾌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멋진 이성과 연애를 하는 그 쾌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뭐죠?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럼 작가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것은 오직 인생의 목표가 무엇로 측정되어 있으냐면 본인의 성장이에요. 나의 성장.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엿기 하나 드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성장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하나 증명되죠. 두렵지 않은 걸로.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렵지 않은 거를 계속 두려웠던 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다 보면 그것은 바로 성장의 삶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유는 적절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영어가 두려웠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잘하고 싶었어. 그럼 영어를 성취하게 돼요. 계속 성장을 꿈꾼다면, 노력을 통해서. 그럼 그것은 소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멈춰있는 소유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붙잡아 있는 멈춤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 네. 그것은 움직이고 있는 힘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재미없는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좀 심오한 듯해요. 알 듯 말 듯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안에서 그럼 나는 그러면 자산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거를, 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네. 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다음에도 몇 번 더 네.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에리 프롬의 사상을 기반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자, A라는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머물러서 고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해 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성장의 삶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실패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 됐고 추억이 됐고 하나의
경험이라는 걸로 쌓여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지냐? 스킬드 퍼슨, 기술력을 갖춘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은 꼭 체력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쌓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예전에 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잘 사는 삶이라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는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성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그 성장이라는 그 관점이 그 낯선 것에 뛰어들므로써 그 낯설고 약간 조금 맞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거. 그렇죠. 그거를 성장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42.195를 뛰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건 무모함과 도전은 달라요. 준비된 자만이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뭔가 약간 어렴풋했던 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약간씩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